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겼다 온천을 다녀온 사실이 방문 닷새 만에 뒤늦게 드러났죠. 늦은 역학조사 여파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온천을 다녀온 도민 3명이 추가 확진됐고 이 중 한 명인 외판원은 접촉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주시청과 도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돼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행정기관 일부 부서가 폐쇄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청 건물에 임시 폐쇄를 알리는 안내문이 나붙었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목사 부부가 다녀간 서귀포시 안덕면 온천을 이용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40번 확진자가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화장품 판촉일을 하는 40번 확진자는 26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는데 25일과 27일 제주시청 9개 부서를 들렀고 24일에는 제주도청 6개 부서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주도는 이들 부서를 방역 소독한 뒤 폐쇄 조치했고 다음 달 8일까지 모든 청사의 공적 업무 외 방문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공무원들은 순차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자가격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부서의 전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서 접촉한 분들 이런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업무에 큰 공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말 사이 제주 지역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는 38번부터 44번까지 모두 7명. 이 가운데 3명은 온천발 감염자로 29번과 33번 확진자인 목사 부부가 동선을 숨기면서 온천 방문 사실이 휴대전화 위치 조회를 통해 닷새 늦게야 공개돼 방문자 검사 진행 중 확진이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목사 부부와 같은 시간대에 온천을 이용한 도민과 관광객이 200명에서 300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가 됩니다. 현재로서 없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도민들 중에서도 지역사회 감염이 있다는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감기 몸살 기호가 있으시면은 또 온천과 함께 감염지로 지목되고 있는 루프탑 정원 게스트하우스를 방문한 20대 2명이 주거지인 경기도 용인시로 돌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제주 게스트하우스발 감염 확산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제주 지역 4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제주도는 어제 입도한 방글라데시 유학생 A씨가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어젯밤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코로나19 증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지난 6월 방글라데시 유학생 3명이 확진된 이후 2개월 만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적용과 관련해 제주도는 수도권 추이와 추가 확진자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원희룡 지사는 코로나19 긴급대책회의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0.5단계 상향과 관련해 수도권 추위와 산방산 온천과 게스트하우스 추가 확진자 4명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서 방역조치 강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공부문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지하고 민간은 방역수칙 준수를 강력히 권고해 유형별로 위반 사항에 따라 운영 제한 또는 금지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한 서귀포시 일부 지역 학교의 등교 수업이 중단되고 어린이집은 휴원에 들어갑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40곳에 대해 전학년 원격 수업을 실시하게 되며 이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교 수업 대신 원격 수업을 받고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안덕과 대정, 남원 지역의 어린이집 31곳에 대해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임시 휴원 명령을 내리고 긴급 보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제주시 내 일반고는 학급당 학생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 과밀학교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데요. 교육당국이 포스트 코로나 제주 교육을 위해
과밀학급 해소를 추진하고 있지만 학급 증설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동지역 평준화 일반고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3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학생 수 1280명에 학급 수가 37개로 가장 많은 제주 1고를 비롯해 제주시 일반고 8개 학교는 251개 학급에 학생 수가 8,600명에 육박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교육당국은 안전한 교육을 위해 현재 35명인 학급당 학생 수를 내년부터 30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산술적으로 8개 일반고에서 41개 교실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과밀학급 해소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여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쥐어짜기식의 학급 증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교육청에서는 신중 추궁이 일단 배치된 상태에서 기존 있는 건물에서 교실 리모델링을 전제로 해놓고 나서 이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점이 있지요. 교육당국은 증설 가능한 교실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내년 일반고 신입생부터 학급당 인원을 30명 아래로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과밀학급 해소 문제가 포스트 코로나 제주 교육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심리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끝이 안 보인다는 절망적 호소에 마음의 병도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우울증을 비롯해 각종 심리 상담을 전담하는 청주의 한 정신건강복지센터. 10명의 상담사를 찾는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무조건 화를 내거나 그냥 우는 사람들까지 하루 35건 정도의 하소연들이 꾸준히 밀려듭니다. 약도 잘 드시고 계시죠? 잘 지내고 계시다고 해서 다음에 또 연락 주시겠어요? 올 들어 지난달까지 여기서 처리한 코로나19 관련 상담은 2,500건.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은 물론 자가격리와 외출 자제로 인한 고립감과 우울감, 나아가 실직,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양육과 가사 분담 등 가족 간 갈등까지 생각지 못했던 영역으로 점점 뻗어나갑니다. 안 좋은 소리나 이런 거를 좀 들을 때도 많고 부상자들이 뭐 증상이 빨리 좋아지지 않고 그러면 저희도 좀 심리적으로 지치거나. 지난 1월 말부터 이렇게 코로나19 심리상담 지원을 위탁받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충북에만 모두 15곳. 반년 남짓 만에 코로나 관련 상담만 무려 10,000건이 넘습니다. 사태 초기엔 조금만 버텨보자며 참아왔는데 점점 더는 버티기 어렵다는 절망적인 말이 늘어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이제 해결될 수 없나라는 절망감이라든지 이런 어려움들, 그걸로 인해서 자살 사고라든지 우울, 불안의 정신건강 문제까지. 충북에선 확진자는 물론 접촉자와 의심 환자까지 모두 16,000여 명이 격리나 감시 등의 직접적인 제재를 경험했고 이 가운데 약 3,000명은 지금도 격리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올 들어 교육계 성인지 감수성 문제가 잇따라 불거진 가운데 울산 지역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10명 중에 1명은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는데요. 성비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근본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울산 최지호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제자들에게 속옷 빨래를 한 사진을 SNS에 올리라는 숙제를 낸 초등학교 교사 A씨. 당시 A씨를 파면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0만 명 넘게 동의했고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교육계에 만연한 성인지 감수성 문제를 전수조사했더니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울산 지역 교직원 16,000명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서 최근 3년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응답자의 10%. 이 경우 참고 넘어갔다가 48%, 웃음으로 넘겼다가 43%에 달한 반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는 응답은
3%에 그쳤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더니 당시에는 성폭력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신고를 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도 참고 넘어가서라고 답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선제적 예방체계 구축과 피해자 중심 제도 운영, 관리자 책임 강화, 성교육 패러다임 전환 등이 단기 과제로 구성원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노력이 중장기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성별 고정관념과 성차별 문화를 바꿔나가겠습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평화롭고 안전한 교육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강도 높은 처벌에서 예방에 이르기까지 종합 대책을 발표한 울산시 교육청은 9월을 성폭력 특별 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익명 제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따른 성비위로 얼룩진 교육계가 스스로의 노력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최지호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찜통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추자도와 산지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낮 동안 북서부와 산지를 중심으로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9호 태풍 마이삭의 간접 영향을 받겠는데요. 현재 태풍 위치와 자세한 경로 알아보겠습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중심기압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 초속 40m의 강한 세력으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부근 해상에서 시속 28km로 북진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이면 오키나와 남서쪽 170km까지 북상하겠고요. 수요일 오후 7시쯤 서귀포 동남동쪽 140km 부근까지 접근하면서 제주 지방에 가장 근접하겠습니다. 이후 태풍은 목요일 새벽 남해안에 상륙한 뒤 내륙을 관통할 걸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당장 내일부터 제주는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비바람이 예상이 됩니다. 첫 가을 태풍인 마이삭은 세력이 강해서 역대 최악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주변 시설물 점검 미리 해주시고요.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가 26도, 서부와 동부가 25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와 서부가 32도, 남부와 동부가 31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도서 지역에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상하는 9호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오늘 늦은 밤부터, 제주도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는 내일부터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 후반으로 갈수록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게스트하우스발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불법 파티 영업을 하는 등 방역 수칙을 어긴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그젯밤 불법 파티 의심업소 34곳을 단속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해 파티 영업을 한 게스트하우스 1곳 등 6곳을 적발했습니다. 자치경찰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업소와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한 업소 2곳을 형사처벌하고 출입자 명부를 비치하지 않은 4곳에는 현장 계도 조치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게스트하우스 내부 모임을 2명까지로 제한하고 투숙객 이외 외부인 참여를 금지하는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제주 출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이 오늘 서귀포시 강정마을을 방문합니다.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오늘 오후 강정마을 커뮤니티 센터를 찾아 마을 주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과거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문제에 대해 해군의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입니다. 부 총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5월 강정마을을 찾아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등 재난정보 문자 서비스가 영문으로도 발송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부터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 문자 영문 송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외국인 1,500여 명이 거주하는 제주 영어 교육 도시에서 시범 실시된 뒤 전 지역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올해 4.3 희생자와 유족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비가 90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올해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인 4.3 희생자와 유족은 지난해보다 370여 명 늘어난 6,100여 명으로 하반기 신규 등록자를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12억 원 늘어난 92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1년 4.3 희생자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제정 당시 지원금은 생존 희생자에게 8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후 3차례 걸친 조례 개정으로 지난 2018년 7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